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오버 디 에어 OTA라는 기능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배워보고 실제로 구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OTA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OTA 기술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그거였어 라고 금방 알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이제 정의를 하자면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벌써 감이 오시죠? 여러분들 뭐 아이폰 사용한다든가 안드로이드 폰 사용하면은 무선으로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갱신이 되잖아요. 그 새로운 그 OS 새로 깔리듯이.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디바이스들에게 배포하는 과정인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네트워크가 뭐 유선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뭐 무선 네트워크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무선 네트워크입니다.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디바이스들한테 배포하는 방법을 OTA, Over the Air, 그죠? 예. Over the Air. 에어니까 이제 그 무선이겠죠, 그죠? 무선으로 해가지고 하는 기술을 우리가 OTA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의 센트럴 로케이션에 서버가 있어요. 그 서버가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디바이스들한테 쫙 배포하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OTA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 이것들이 전부 다 그냥 OTA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할 건데 이게 이제 펌웨어 오버디예요. 즉 어떤 IoT 디바이스나 작은 디바이스의 그 소프트웨어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기술을 우리가 펌웨어 오버디에어 포타라고 하고요. 또는 이제 이 두 가지는 유사한데 오버디에어 서비스 프로비저닝, 즉 이제 서비스에 어떤 메뉴가 는다거나 서비스에서 선택할 수 있는 뭐 그런 옵션이 는다거나 그다음에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그 오버디에어 서비스 프로비저닝 또는 이제 프로비저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버디에어 파라미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것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킬 때 여러 가지 인수들을 줘야 되는데 그 인수 자체를 아예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이 OTA를 통해서 배포하는 방법이 이제 오버 디 에어입니다. 그래서 이 OTA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이제 테슬라가 그 소프트웨어 거의 소프트웨어가 의존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려고 예전에는 이제 차량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려면 우리가 차량 정비소를 방문을 했었어야 돼요. 차량 정비소에 방문을 하면 거기서 케이블을 꽂아가지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업로딩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의 차들이 했었는데 테슬라는 아예 만들어질 때 우리 이제 OTA를 지원한다. 그래가지고 그 4G LTE망 이동통신망이나 또는 이제 와이파이를 통해 갖고 무선으로 소프트웨어를 쫙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거를 스스로 새롭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OTA는 점점 더 필수 기능이 되겠죠. 이것이 뭐 신기술이 아니라 이미 뭐 이렇게 자동차에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는 어떤 이제 기기를 만들면 당연히 그 OTA는 기본적인 그런 필수 기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그 실습을 통해서 OTA에 대해서 좀 이론적으로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실제 프로그래밍 해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도가 높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OTA를 적용하려는 것은 우리 ESP32가 OTA를 지원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요거 이제 ESP32 얘가 이제 온도계로부터 블루투스 하는 건데 요쪽은 우리가 그 건드리지 않고요. 예. 물론 이제 이쪽도 OTA를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지만 뭐 온도계 기능이야 뭐 워낙에 단순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냥 두고 우리 ESP32한테 이제 OTA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별도의 OTA 서버를 구축을 해갖고 둬야 돼요. 그래서 이 OTA 서버 만드는 것부터 우리가 할 텐데, 그래서 OTA 서버에다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여기다가 올려놓으면은 이 ESP32 보드가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나에게 다오라고 하면 얘가 그런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카피를 다운로드 해주고 얘는 이제 그것을 자기의 이제 소프트웨어로 그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OTA가 이렇게 보면은 사실 상당히 그 간단해 보이는 기술이잖아요. 여기 뭐 그림에서도 나왔듯이 첫 번째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다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주고 받아갖고 이제 그 자기한테 적용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ESP32가 OTA 서버한테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자기 원래 도는 소프트웨어가 버전이 1.0인데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만약 2.0이 나왔다. 그럼 그게 이제 언제 나왔는지를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OTA 서버한테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나왔으니 나에게 다오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건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ESP32 보드가 주기적으로 OTA 서버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나왔나? 내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1.0이야. 그럼 이제 OTA 서버가 2.0이 있으니까 2.0을 줄게. 이렇게 해서 ESP32가 주도적으로 이거를 물어봐가지고 요청을 해서 받아오는 방법이 있고요. 단점은 뭐냐면 이제 ESP32가 다른 할 일도 많은데 그때마다 이제 계속해서 그 업데이트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MQTT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MQTT가 지금 ESP32 이제 퍼블리시만 하고 있지만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서브스크라이브. 뭐에 대해서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고 있냐면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채널에 대해서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TA 서버는 여기다가 뭘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퍼블리시를 하는 겁니다. 퍼블리시를 해가지고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나올 때마다 퍼블리시를 하면 그 정보가 서브스크라이브한 ESP32한테 갔잖아요. 그러면 ESP32는 자기가 항상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필요 없이 그런 서브스크라이브한 정보에서 업데이트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 가서 리퀘스트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겠지요, 그죠? 예.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두 번째 방식은 여기서 구현은 안 하고 첫 번째 방식으로 해서 그냥 얘가 가서 업데이트가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해서 거기 가서 받아와서 다운로드해서 적용하는 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이슈고요. 이 첫 번째 이슈는 업데이트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이제 알아내는 방식이라서 제가 간단히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해서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자기한테 이제 적용을 시켜서 다시 한번 이 그 보드를 재부팅했을 때는 그렇게 새로운 받아온 걸로 이제 부팅을 하면 되는데 문제가 여러 가지겠죠. 첫 번째, 받아온 이미지 자체가 깨져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압축 파일, 여러분들 사진 압축해 놨다가 열려고 했더니 압축이 깨져가지고 사진 못 여는 적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 이제 여기서도 벌어질 수 있겠죠. 네트워크로 보내왔는데 뭔가 저장하는 과정에서라든가 전송하는 과정에서 사실 전송하는 과정에서 뭐 깨지는 일은 거의 없는데 뭔가 저장하는 과정에서 뭔가 한 비트라도 잘못되면은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제 뭔가 이게 그 새로 받아온 이미지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제대로 부팅이 안 된다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이제 새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전원이 나간다든가 아니면 보드 이상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 보드 자체는 그냥 아예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예,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듀얼 부트를 하는 겁니다. 듀얼 부트. 그래서 부팅할 수 있는 그런 그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1섹션, 2섹션 놔두고서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이제 1섹션에다가 우리가 동작하는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다라고 하면 이제 OTA를 하면은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여기다 이제 다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제대로 다운로드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다 됐으면 그 다음에 다음부터 부팅할 때는 우리가 2번으로 할게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중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아주 심각한 문제는 피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다운로드 하다가 이거 쓰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그 기록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을 쓰지 못하고 보드가 리부시 됐다든가 할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부팅하는 그 섹션이 이쪽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다시 부팅할 때도 그냥 제대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듀얼 부트 섹션을 파티션을 두게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또 이 이미지 자체가 이제 깨지는 문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얘가 이제 보낼 때 그 이미지를 다 받고 나서 이 책섬 같은 거를 계산합니다. 즉 이 값을 한번 다 더해 본다든가 이래가지고 여기 있는 값들이 모두 다 제대로 된 값들인지를 확인하는 이런 책섬 기술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다운로드 받아온 것이 원본과 일치하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하는 기능을 넣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미지가 커럽션 된다고 하죠. 이게 그
망가지는 거죠. 예, 이미지가 커럽션 돼가지고 잘못된 이미지가 쓰여지는 그런 일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기술이 들어간다고 해서 아예 소프트웨어 자체가 만들어질 때 잘못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의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예, 그거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진짜 정밀한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그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그건 검증은 해야겠죠. 이제 그 검증이 제대로 됐다는 가정 하에 뭐 네트워크 다운로드 상에서 커럽션이 일어난다거나 또는 기록하는 과정에서 커럽션이 일어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피해가는 방법은 이런 이제 듀얼 부트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사실 이제 듀얼 파티션이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풀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